여러분은 길에 떨어진 동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짝이는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나도 그런데 모든 동전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길에 떨어진 모든 물건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동전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그 안에 운명을 담고 있다고 여겼죠. 뒷면이 보이게 떨어진 동전은 누군가 자신의 불행을 버리기 위해 일부러 놓아둔 것이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 동전을 준 사람에게 불행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마치 불행이라는 짐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동전 하나가 한 여성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워선 안 될 동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회사까지 가는 길이 온통 물웅덩이였다. 김미라는 출근길의 운동화가 흠뻑 젖어 하루를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퇴근길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우산을 꼭 쥐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건너기 시작했다. 미라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횡단보도 바로 앞 사람들이 발밑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500원짜리 동전이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돈은 돈이었다. 500원도 모이면 큰 돈이 된다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몸을 숙여 동전을 주었다. 동전은 뒷면이 보이는 상태였다. 미라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베개를 귀에 덮고 그냥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되자 그 이상한 느낌은 사라졌다. 미라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놀라서 손을 떼자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화상이었다. 그녀는 급하게 얼음을 가져와 손을 씻겼다. 회사에 도착하자 상사가 예정에 없던 발표를 당장 준비하라고 했다. 점심을 먹을 새도 없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발표 도중에는 갑자기 프로젝터가 꺼지고 준비한 자료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미라는 그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이틀째 되던 날, 미라는 아침부터 두통이 심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평소 문제없던 컴퓨터도 갑자기 고장났다. 기술자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셋째 날, 미라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검은 고양이가 울고 있었다. 미라가 다가가자 고양이는 달아났다. 그날 밤부터 미라의 꿈에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횡단보도 위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잡는 꿈이었다. 넷째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으로 뛰어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열이 났다. 39도가 넘는 열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약을 먹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시 그 꿈을 꾸는 것이 두려웠다. 다섯째 날, 미라는 병가를 내고 집에 있었다. 열은 내렸지만 몸이 무거웠다. 창밖을 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전봇대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문득 스마트폰으로 동전을 주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검색했다. 남의 불행이 담긴 동전을 줍는 사람에게 그 불행이 옮겨간다. 특히 뒷면이 보이는 동전을 주인이 일부러 버린 것? 주었다면 7일 내에 다시 버려야
미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날 준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다. 미라는 손에 쥔 동전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여섯째 날, 미라는 결심했다. 동전을 다시 버려야 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죽게 될 것이다. 인터넷 검색 결과 흐르는 물에 버리거나 사찰에 시주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미라는 근처의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변에 도착한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동전을 꺼내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동전이 손바닥 위에서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불행은 원치 않아. 미라는 동전을 강물에 던졌다. 동전이 물 위에 떨어지며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미라는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일곱째 날, 미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두통도 사라졌고 몸도 가벼웠다. 창밖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어제 쓰지 않은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 미라는 그것으로 커피를 사고 잔돈 500원을 받았다. 퇴근길, 미라는 또다시 그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 미라의 발 앞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500원짜리 동전이었다. 이번에도 뒷면이 보였다. 미라는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그냥 지나쳤다. 뒤에서 한 아이가 "엄마, 동전이 있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애야, 그거 줍지 마!" 미라는 아이에게 말했다. "길에 떨어진 건 주인이 있어." 아이의 엄마가 미라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미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건넜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미라의 집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 한 잎을 발견했다.